여당에서는 민주당이 쇄신을 걷어찬 거 아니냐. 국민의힘은 부채포 특권 포기는 민주당의 대선 공약 아니었냐 이렇게 공격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의 면책 특권을 제한해야 됩니다. 이런 명백한 허위 사실을 이런 데다가 국민들 앞에 보여서 틀어주고 정말 국민들이 위임한 권한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음해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일방적으로 주장한다고 진실이 되지 않습니다. 자꾸 방탄하는데 여러분들은 물도 안 든 물총 두렵습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꾸 빈총으로 사람을 위협해놓고는 잘못한 게 없으면 아무런 걱정을 할 일이 없다. 이재명 대표가 국민들 앞에서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을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던 것이 새빨간 건의반인 것이 다시 한번 확인되었습니다. 민주당의 도덕 상실증은 이제 구제불능 수준으로 보입니다. 송, 이 연대의 돈봉투 카르텔이 벌인 조직적 범죄 은닉 행위에 대하여 국민들께서 심판해 줄 것을 호소합니다. 저 얘기가 이 얘기인데 어떻게 보셨어요? 이제 불체포 특권 포기 뭐 이 부분은 이재명 대표가 후보 때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대선에서 패배한 뒤에 이런저런 얘기가 나왔는데 아마 이재명 대표의 설명은 이런 걸 겁니다. 그러니까 범죄 혐의가 명백했을 때 국회의원도 불체포 특권을 포기해야 한다. 그러나 그 범죄 혐의가 누구 남한테 더 씌워졌을 때는 방어를 해야 된다. 아마 이렇게 변명을 하려고 할 거예요. 전형적인 이재명 대표식 이중잣대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 본다면 지금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당시에 그 이러저러한 일들로 벌어지고 있는 검찰 수사, 그게 과연 야당 탄압이냐? 아마 지금 뭐 야당 지지자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다수일지 모르겠으나 그냥 객관적으로 본다면 그건 야당 탄압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도 불체포 특권 포기라는 그 대선 때의 공약이 지켜져야 한다. 아마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다수일 텐데 지금 이재명 대표는 지금 본인한테 그 지금 검찰이 그 들이대는 잣대는 이건 수사가 아니고 야당 탄압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방어권을 행사해야 됩니다. 아마 그렇게 주장하고 싶은 걸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한 평가는 궁극적으로는 국민이 하는 수밖에 없겠죠. 지금 사실 민주당 빼고는 다 정의당까지 포함해서 민주당 방탄 아니냐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데 사실 혁신위원장 이래경 씨 지금 논란도 있었지만 혁신위원장 지금 뭐 하마평에 오르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일각에서 하는 얘기는 자 혁신위원 휙 뛰어나면 뭐하냐 이게 계속해서 방탄 비판을 받으면 혁신위 자체가 제 역할을 하겠냐 뭐 이런 비판도 동시에 있는 것 같거든요. 제가 그래서 혁신이라는 말을 국어사전에 찾아봤습니다. 묵은 풍습이나 관습, 조직을 완전히 바뀐다는 게 혁신의 뜻인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하자는 혁신은 뭐죠? 자, 민주당이 지금 이번에 보면 혁신이라는 이유가 예전에 대선 때 이재명 대표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본인들 국회의원 특권들 포기하겠다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거 혁신이죠. 자, 옛날에 김상곤 혁신위원이 있을 때 당헌 80조에 자, 앞으로 민주당은 기소만 돼도 당직을 가질 수 없게 하겠습니다. 정말 이거는 정당사상 초유의 혁신입니다. 그 혁신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거 완전히 없앤 사람이 누구죠? 지금 이재명 대표 아닙니까? 이재명 대표 체제에 들어서서 민주당이 그거 다 없애버렸잖아요. 대법원까지 날 때까지 당직 가질 수 있게 만들어버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어제 보셨지만 민주당 출신 무소속이라고 하지만 2명의 지금 방탄 이루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뭘 혁신하겠다는 거죠? 국민들이 과연 믿겠습니까? 근데 박성준 의원이 오히려 이것 때문에 통합의 계기가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참 기자 출신이 국회의원 되더니 이런 궤변을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이게 통합입니까? 무슨 통합이죠? 그냥 부패 그냥 같은 우리도 다 똑같은 부패니까 다 같이 방탄하자. 이게 통합입니까? 사실은 혁신이라는 게 정말 피를 깎고 살을 깎을 정도로 뭔가 변하고 국민의 뜻에 따라서 혁신하는 게 혁신이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무슨 혁신을 합니까? 어제 가결됐으면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미 저렇게 부결시켜 놔놓고 지금 곧 혁신위원을 띄우겠다? 국민들을 저는 속이는 일이라 봅니다. 박성준 의원 제가 굳이 첨언하자면 기자 출신이 아니라 아나운서 출신입니다. 일단 이건 팩트니까 바로 잡고요. 이 얘기하기 전에 잠시만요. 방금 전에 속보 몇 개가 지나가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속보성 자막이기도 한데 지금 이원석 검찰총장이 지역 순회 일정을 소화하는 모양인데 이 총장 얘기는 민주당의 체포동의안 부결에 대해서 구속 사유가 충분하다, 유감이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회가 구속정 신문도 배제한다. 그러니까 영장 실질 심사조차 받지 않는 게 말이 되냐, 유감이다라고 했는데요. 그 변호사께서는 저 이원수 총장의 말 어떻게 좀 들으셨어요?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죠. 그리고 법리가 그래요. 왜냐하면은 지금 일반 사건 제가 말씀드릴까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정당법 위반 사건, 그리고 위탁선거에 관한 위반 사건 세 가지 분류가 있는데 제가 다 해봤어요. 정당법 위반은 이제 워낙 특수하니 그거 말고 나머지를 해봤는데 지금도 그 조합장 사건 많이 언급되는데 그것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후보자가 지금 1,000만 원 돌린 걸로 지금 구속이 돼 있어요. 그리고 제 의뢰인은 80만 원, 30만 원, 30만 원, 20만 원에서 80만 원 돌렸다는 걸로 중간 연결고리 윤관석 의원 정도 포지션인데 지금 영장이 청구가 됐어요. 일반 국민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국회의원이니까 지금 민주당에선 1,000만 원짜리 가지고 이게 구속 사안이냐 뭐 이렇게까지 하시는데 제가 깜짝 놀랐거든요. 일반적으로는 이 정도 사안이면 구속 사안 맞고요. 그리고 법에 따라서 이 정도 사건에 대해서 영장 청구될 때 증거 관계에 대해서 현대 형사 사건은 증거의 왕은 핸드폰인데 그 핸드폰에 포렌식 돌려서 쥐어짜서 나온 것도 굉장한 증거 능력을 갖고 있는데 이정근 사무부총장은 정말 몇천 개를 다 녹음했잖아요. 물론 뭐 아직 수사 중이긴 합니다만. 예. 이 정도 증거 있는 사건은 정말 뭐 역사에 남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증거가 없다. 이 정도 얘기는 사실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증거가 있고 그런데 정치적인 결정한 것도 맞는데 그거를 예. 뭐 검찰의 수사가 뭐 증거가 없고 조작 수사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정말 국민들을 속이는 거라고 볼 수 없고 예. 이원석 총장이 말씀하신 거대로 구속 사유는 충분했고 적어도 두 의원한테까지 전달된 거에 대해서는 강래구 감사가 시인한 마당에 증거가 없고 모든 게 다 가짜다라고 하는 건 좀 염치가 없지 않나 싶습니다. 이 주제 정리를 좀 해볼까요? 최 교수님. 여기 일단 물론 그 윤관석, 이성만 두 의원이 구속은 면했어요. 일단 뭐 검찰이 영장을 재청구하지 않는 이상. 그리고 뭐 불구속 상태에서 아마 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한동훈 장관이 20명에 대한 아마 민주당에서 돈 봉투 받은 사람들을 대략 뭐 얘기했기 때문에 이게 앞으로 또 다른 수사 방향 줄 소환이 되는 거 아니냐는 관측도 좀 동시에 나옵니다. 뭐 그럴 수 있죠.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만약에 이제 그 한동훈 장관 얘기했던 수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특정이 됐고 그 사람들이 만약에 돈봉투를 받은 사실에 증거가 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조사는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다만 그럼 20명이 만약에 이제 모르겠어요. 지금은 그냥 의혹 수준에서 20명을 얘기했으니까 명단이 특정되지 않았고 또 받은 정도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정도 어느 정도 수준까지 그럼 불러 조사를 할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중요한 건 증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녹취록은 존재하고 있지만 사실 녹취록을 증명해낼 수 있는 증거들도 함께 있어야 되니까 그런 증거들이 어느 정도 확보되느냐 하는 부분이 결국은 어느 정도까지 어느 정도 수준까지 불러서 조사를 할 거냐 말 거냐를 결정하는 기준이 될 거라고 보여지고 네.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 앞으로도 조금 더 많은 의원들이 소환될 가능성은 예측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방탄 비판을 받고 있는 민주당 얘기와 조금 전에 들어온 이원석 검찰총장의 메시지까지 저희가 반영해서 이번 주제 전해드렸습니다.